네, 오늘 서두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번 5월 13일 집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16 혁명 제62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16의 그 혁명 정신을 오늘날의 그 시대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런 때가 지금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5.16 혁명 당시와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5.16 혁명 당시에도 4.19 이후에 종북 좌파들이 얼마나 날뛰었는지 심지어 시청에서 횃불 집회, 그 당시 이미 횃불 집회를 시청에서 해가지고 윤보선 대통령이 너무 심각하니까 밤에 몰래 그 민간인 복장으로 밤에 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장면 정권한테 이거 빨리 대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장면 정권이 또 무능해서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다 똑같잖아요. 종북 좌파가 촛불로 난동을 부렸고 그거를 그 당시 집권 여당에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각제를 하려고 반역해가지고 타협해서 정권을 뺏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북 좌파가 날뛰고 그걸 막아야 될 보수우파 세력이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유일한 군부 엘리트에게 기대를 가졌고 결국 박정희 의장께서 용기를 가지고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용어가 5.16 반공 무혈 혁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용어 자체가 5.16 반공 무혈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공, 공산주의가 너무 날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까 그래서 반공이었고 또 1000명의 동지를 가지고 성공을 했고 국민들이 그 호응을 했기 때문에 피를 전혀 흘리지 않은 그런 혁명이었기 때문에 5.16 반공 무혈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수단에 지금 내전 사태가 일어나지고 난리가 나졌습니까? 공항에 막 비행기를 폭격하고 또 우리 교민들이 탈출하고 5.16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 혁명이 온당했고 국민들이 호응하고 미국이 인정하고 모든 엘리트 세력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장준하라는 사람도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반정으로 돌아섰지만 그래서 5.16 반공 무혈 혁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 당시와 똑같습니다. 지금 종북 좌파가 지금 날뛰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노총 간첩 연루 또 사회 각 분야에 종북 좌파들이 다 날뛰어서 심지어 법원에까지 있고 또 거기에 대처해야 될 그 보수우파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행히 이제 우리의 5년간의 투쟁으로 정권 교체를 하긴 했지만 제대로 대처를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동지들이 외연 확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외연 확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부 결속입니다. 5.16 혁명 당시와 같이 1000명 정도만 생명을 걸 때 혁명에 생명을 건 1000명만 있을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5년 6년 동안에 이런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혁명 동지로서 혁명 세력으로서 똘똘 뭉치게 될 때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과 또 우리 국민들과 또 건전한 보수파의 지식인들이 정말 숨어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외연 확장으로 성공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동지애를 가지고 우리가 내부 결속하는데 각 시도당별로 또 모든 단체별로 그렇게 결속해 나갈 때 분명히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5.16 혁명 당시에도 사실 그 청년 장교 엘리트들이 혁명을 하자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알림 장군이라든지 박병건 장군이라든지 그래서 청년 장교들이 편지까지 써가지고 빨리 장군이 혁명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심지어 미국 측에서 송효찬 육군 참모총장한테 혁명도 하기 전에 우리는 군부 지도자들의 혁명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오히려 혁명을 하라고까지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혁명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그 위험하고 중요한 거 아니 심지어
3.15 부정선거 때문에 막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백선엽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야, 나라가 이 정도인데 너 뭐 했냐고. 뭐 친위 쿠데타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니네들 내가 키워가지고 미국 유학 보내고 했는데 이런 때 그야말로 혁명을 해야지 뭐 했느냐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사실 용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하고 혁명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지더라도 순국이고 순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은 권총 들고 나가서 싸워 그런 용기가 전쟁터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혁명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이게 성공하면은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뭐예요? 역적이 되니까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선엽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백인엽이는 뭐 했어? 그랬더니 백인엽이는 실제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육군대학 총장인가 있기 때문에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혁명이라는 건 마지막으로 혁명이라 이렇게 생명을 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역적이 되느냐 아니냐기 때문에 아무도 용기를 못 낼 때 박정희 장군만이 생명을 걸고 용기를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 집회할 때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태극기 대한애국 혁명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세력이 있는데 그걸 지도할 지도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원진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동지애로 똘똘 뭉쳐서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 당으로 이 동지로 똘똘 뭉치게 될 때에 우리의 지도자와 함께 이 태극기 대한애국 국민혁명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단결하시고 하나 되시고 서로 도와주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13일 날 집회에 아주 폭발적인 결집에 다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